여러분 수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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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게 숭이냐? 미친 새끼. 쌤 양남교 클래식을 개정이 그 이름이 숭이에요. 이렇게. 자 수업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역함수 좀 해볼 거예요. 어? 수업하기 싫다고? 뭐 나는 좋아서 하냐? 그러면? 선생님은 돈을 받으시면 수업을 하시잖아요. 니들은 돈을 냈잖아. 그럼 더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도 돈 받으면서 수업하면 진짜 열심히 들을 수 있어요. 아닐걸. 니들 돈 받으면서 수업 들으라면 오히려 더 안 할걸. 아니 저 좋아할 거예요. 그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결과 좋은 분. 페이백? 아 페이백. 너네 그 뭐야 고3 때는 페이백 있지 않냐? 아 수능이요? 수능 잘 보면 페이백 받을 수 있어. 저 지금 페이백 해주시면 안 돼요. 수능 잘 보면 내가 왜? 잘 보면 페이백 잘 보면. 내신 아, 잘 보는 거. 잘 보면 여기? 그래 내가 3년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그날보다 잘 봐오면은 내가 상품 걸었잖아. 기말에도 이거 두개도 아 그거는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분 메가도 이거 이거 3년 동안 한 거 다 페이를 받는다고? 수능 잘 봐. 너네 그럼 내가 얘기 안 해. 내가 말했잖아. 너네는 얘기 안 했나? 새로 온 애들한테. 너네 혹시라도 고3 때까지 나한테 배운 다음에 수능 전 과목 만점 받아오면 내가 중고차 사줄 거라니까. 바로 20살 되자마자 바로 차 한 대 다 뽑아준다. 들어 있어. 7층에서 수능 대신 전 과목 만점이야. 저는 맥클라렌. 어? 누가 그래? 선생님 저는 맥클라렌. 어? 맥클라렌. 아이 전 과목 만점 받아오면 뭐는 못 해주겠냐? 야, 전 과목 만점 받아오면은 내가 집을 그 대신에 그 너네 그 인터뷰 할 거 아니야. 인터뷰 할 때 꼭 거기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했을 때 인터뷰할 때쌤 이름 까먹고 그냥 아니 그 쌤 이름이 아니라 그냥 퉁퉁이가 안 아니 개웃기네 저. 수학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딱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성북메가스터의 김승아 선생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웠다. 딱 이렇게. 성분 메가스터 어? 중충이한테 처음부터 배웠다. 그러면 이제 중고차 없는겨. 문화 쓴거 할게요. 중고차. 너 꺼져. 나가 빨리. 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수업해 봅시다. 맞아. 여기 거꾸로 역자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여기서는 리버스 대신에 인버스를 씁니다. 인버스. 오케이? 인버스 펑션이야. 자, 이쪽이에요. 8페이지 피시면 된다. 208페이지. f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늘 하는 예시 1, 2, 3 얘는 4, 5, 6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예. 자, 그냥 간단하게 1이 4 찍고 2가 5 찍고 3이 6 찍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원래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잖아. 그지? 정의역이 선택을 하는 쪽, 공역이 선택을 받는 쪽이죠. 그죠? 그럼 역함수는 뭐냐면 간단해요. 이 선택하는 놈과 선택받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게 반대로 역전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래 함수의 공역이 뭐가 되겠어요? 정의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요? 공역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4, 5, 6, 1, 2, 3으로 변하고요. 자, 당연히 원래는 1이 4를 선택했잖아. 저 관계가 역전되면 4가 누구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겠어요? 4가 1 선택하는 걸로 바뀌고 5는 누구를 선택하겠어? 2, 6은 3을 선택한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역함수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근데 자 봐봐. 역함수가 있으려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3이 만약에 5를 찍었어요. 그럼 얘 역함수를 생각을 하면 5가 누구를 찍겠어? 2랑 3을 동시에 찍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러면 뭐를 만족을 안 해? 함수의 조건을 만족을 안 하지. 그지? 바람 피는 거잖아. 그지?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을 안 합니다. 그럼 얘는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어? 없다 이거야. 쟤는 역상이라고 불러요. 역상. 그러니까 저게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뭐 저걸 의미하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역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돼.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내가 여기다 7을 하나 추가를 했어. 여기도 7이 추가되겠죠? 자, 그럼 6이 3을 선택했어. 근데 7이 선택을 해, 안 해? 안 하죠. 저것도 함수의 요건을 만족을 시켜, 안 시켜? 안 시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즉,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저게 뭐죠?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역함수 존재랑 똑같은 말이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데? 아, 1대1 대응이구나. 1대1 대응이면 거꾸로 뭐가 있다? 아, 역함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 어렵지 않게 하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뭐 함수값 구하는 거 해봐야 되는가?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자. 자, 209페이지에 EX7번 한번 보시면 됩니다. EX7번. X7번. 자, 이거 따로 쓰진 않을 건데 그냥 한번 봅시다. 1번 G 인버스 2가 얼마야? 하고 물어봤어. 맞지? 그러면 저게 역전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뭐겠어요? G 인버스 2는 1이겠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다. 이해 되셨죠? 자, F 인버스 3은 얼마겠어요? 네, 이겠죠.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EX8번. EX8번은 내보자. 자, 항상 유한집합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한집합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근데 무한집합에서 문제가 대부분은 지능에 문제가 있겠지. 약치는 아니잖아. 그지? 자, 근데 내가 보기에 209쪽. 자, EX8번 fx가 2x 플러스 1인 놈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B를 구해보래요. 자, f 인버스 3이 a래. 자, a가 뭐야? 하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무한집합이잖아. 그지? 물론 f 인버스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뒤에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래서 구해서 3을 대입하셔도 되는데 뒤에 배우겠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작업이 1차일 때는 어렵지 않은데 2차, 3차로 넘어가면 녹록치가 않아요. 3차는 여러분들이 아예 할 수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원래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관계가 역전된 거잖아. F 인버스 3이 A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FA가 얼마다? 3이다 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이 A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저 A는 얼마겠어요? 네, A가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2번 F 인버스 B가 3이래. 자,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뒤집어 쓰시면 돼요. F3이 뭐구나? B는 얼마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거 첫 번째 거 찾을 때 있잖아. 이거 뭐랑 닮았니? FA가 3 되는 A 값을 찾으라 라는 거 뭐고 못 찾는 거야 사실 저거. 네, 방정식의 근 찾는 거야. 그래서 수능 미적분에선 저게 허구한 날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주는 경우가 겁나 많았어요. 오케이? 그거는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은 미적분 2가 수능 범위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신할 때 재수 없으면 마주치게 될 거야. 재수 없으면. 무조건 저건 다 킬러 테마로 나오던 거였거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근 찾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킬러. 너 킬러야? 너는 킬러한테 킬 당하는 사람 아니야? 자, 해봅시다. 자, 역함수 직접 구하기입니다. 이쪽이에요. 209페이지 아래쪽이에요. 자, 역함수 구하기. 여기 그냥 이건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EX 9번 바로 써볼게요. 자, fx가 x 플러스 1이고요.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요. 자, 그럼 얘를 살짝 바꿔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지? 자,
역함수는 뭐라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뒤바뀌는 거였지. 맞지? 자, 여기서 선택하는 쪽은 x야 y야?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죠? x가 선택하고 y가 선택받는 놈이라고 배우죠.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뭐 이런 거 잠깐이지만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네. 언어도 배워요. 네. 배울걸요? 아마? 썸머 때 쌤한테 처음 들었어. 아무튼 그건 당신들이 수업을 똑바로 안 들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선택하는 놈이고 얘가 선택받는 놈이지. 얘네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서로 바뀌는 게 역함수라고. 그러니까 얘네 둘의 위치를 서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뒤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바꾸시면 x는 y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이거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왜? 대부분 함수는 y는 꼴로 적으셔야 되니까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y는 x-1로 정리가 되겠죠. 이게 역함수예요. 그냥. 직접 구한 거예요. 끝이죠? 자, 그럼 얘 똑같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죠? 그냥 xy의 위치 바꾸고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1차는 워낙 구할 일이 많아서 조금 일반화시켜서 공식화 시켜볼게. 자, y는 ax 플러스 b가 있어. 자,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y랑 x의 위치를 뒤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x는 a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자, 얘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b 어떻게? 이항하고 양변을 뭘로 나눠요? a로 나눠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a분의 x-b가 무조건 역함수가 됩니다. 요거는 구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 요 방법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자, g 인버스 x는 뭐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자, 기울기 분모에 갖다 두시고 분의 x 빼기 얼마? 3 하시면 이게 그냥 역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좀 빨리 구하세요. 이건 외우기 어려운 공식도 아니니까. 그지? 이 정도 할 수 있지? 예.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 y는 숫자 2개만 불러봐. 지어봐. 340. 다음 주에 내가 불 끌 테니까 이 새끼 밟아. 알겠지? 쌤, 화장실. 자, 숫자 한 거랑 2개만 불러봐. 적당히 작은 걸로. 3이랑 5는 3이랑 5? 340 나눠줬어요. 어? 340 나눠줬어요. 네가 계산. 너 이따가 340 이거 역함수 구해봐라. 네가 손으로. 안 구하면 뒤진다. 12, 16. 닥쳐 그냥 3이랑 3, 5도 좀 그렇다. 미안한데. 그냥 4x 할게. 4x 마이너스 3 할게요. 오케이? 자, 얘를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자, 얘의 역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볼까?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찾는 과정이 이렇게 찾아야겠죠, 당연히. 자, 얘는 공식 같은 거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바꿔요. 원론대로 그치 바꿔야 되겠지. 자, 바꾸면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맞죠? 자, 이거를 y는 꼴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y는 꼴로 정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y 마이너스 2의 제곱 뒤에 마이너스 얼마 붙여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7 붙여주시면 되겠죠. 뭐 한 거야? 여기 탁 쳤는데 손가락이 여기 찍혀. 아, 병신. 자, 그러면 마이너스 7 이항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7은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y로 정리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뭘 씌워버려?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근데 루트 씌울 때 유의할 거 앞에 뭐가 붙어? 얼마 붙으셔야 돼요. 루트 x 플러스 7이 y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이항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2가 붙겠죠. 자, 마지막에 근데 저 풀마가 2개 붙어있으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하나로 결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럼 뭘 보고 결정하는 걸까? 저거 그 기울기. 얘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정의역 x가 2보다 클 때였지, 맞지? 그러면 역함수라는 친구는 정의역과 뭐가 서로 뒤바뀌는 거였지? 공역이 서로 뒤바뀌는 거였지.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역함수에? 공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근데 얘는 무슨 대응이다 보니 1대1 대응이다 보니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때요? 일치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역도 되지만 치역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치역이 2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2가 붙어 있잖아. 맞지? 뭐여야 되겠어? 플러스여야 되겠어? 마이너스여야 되겠어? 플러스여야 2보다 큰 놈들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렵다까진 아닌데 좀 짜증나잖아. 그지?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실제로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리고 참고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요 과정? 그러니까 무리함수 전에 이거 중학교 때 본 공식이야. 사실 봤어야 돼. 근해 공식. 그래 이거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이야. 생각해봐. 그래요? 근해 공식 어떻게 유도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은 다음에 루트 씌워서 이거 넘겨버려서 푸는 거잖아. 맞지? 그 유도 과정 배웠을 거 아니야. 이게 그거야 아니야? 이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함수값 찾아나가는 과정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근 찾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납득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아셔야 돼요? 3차 함수의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혹은 근해 공식 자체를 외우고 계시거나. 자, 이 중에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알고 있는 사람. 칠판에 반을 채운다는 거예요. 어? 접니다. 근해 공식. 너네 진짜 알아? 아니요. 모르지? 칠판에 절반을 채운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뭐라고? 안다고? 인스타에서 봤어? 그때 내가 1학기 때는 1학기 때 나한테 배운 애들은 그 근해 공식을 내가 대충 설명을 해줬거든. 결론이 뭐였냐면 그냥 이거 복잡하니까 너네 절대로 안 나온다 이거였어. 너무 복잡해서. 칠판 절반 채. 그냥 방정식 하나 푸는데 칠판 절반 넘게 필요해. 선생님 한번 배워요. 한번 보여주세요. 싫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4차는 왜 안 돼? 어? 4차는 3차보다 더 복잡하거든. 그래 나도 까먹었어. 페라리의 해법이라는 게 있거든. 있긴 있거든. 페라리? 간지인데. 그 사람의 뭐 성이 똑같을 거야 아마. 조상님이실 거야. 아니 엔초 페라리의 조상님이겠지 아마. 페라리가 그 이탈리아 수학자인데 이탈리아에서는 귀족 성씨거든. 아마 같은 가문일 거야. 근데 5차원 정식 근해 공식이 왜 없어요? 그거 5차 이상의 5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갈로아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해놨어요. 한번 대충 보여주시면 안 돼요? 쌤도 이해 못.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음. 나도 그건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그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을 배워. 1년. 1년 동안 배워.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우는 최종 목표가 그거야. 근데 그게 수학과에서 가장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과목이거든. 너네 1차가 집합론, 2차가 1차가 집합론, 2차가 해석학, 그 다음에 3차가 추상대 수학인데 추상대 수학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막혀. 좋아하세요? 거기서 수학과 대학원의 이제 수학과 특징이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진학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도 학창 시절에 좀 한가락 하던 애들이잖아. 그 내가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과도 수학 2등급 거의 없거든. 거의 다 1등급이야. 거의 대부분 1등급이야. 근데 얘네들도 고등학교 때 상위 4%는 무조건 들던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도 대학교 와서 1차, 2차, 3차를 걸르면 한두 명밖에 안 남아.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나는 그 안에 들지 못했어. 그 한두 명 안에. 아무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역함수를 찾는 과정이요. 졸라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직접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급적 뭐 해야 돼?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오케이?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른 방법부터 써보고 아니면 문제에서 대놓고 야 이거 역함수가 뭐야? 구해 이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대부분 몇 차씩만 물어볼까요? 그래서 1차밖에 안 물어봅니다. 2차 잘 안 물어봐요. 이거 무슨 함수 됐어? 무리함수 됐잖아. 이거
무리함수 가서 진짜 조금씩만 물어봐. 조금씩만. 직접 구하라는 잘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건 알려는 드렸으나 잘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 성질 몇 가지만 알아둡시다. 자, 제일 중요한 성질.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이런 건 안 할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지? 자,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항등함수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괜찮죠? 이 정도는? 네. 당연히 F 인버스랑 F를 합성해도 뭐가 되겠어? 항등함수 I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네 둘은 같은 함수인가? 네, 아닙니다. 요거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둘 다 항등함수라며. 그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 알지? 왜 같은 함수가 아니야? 자, 뭘 따져야 되냐면 정의역과 공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얘는 F 인버스니까 Y에서 X로 가는 함수지. 맞지? 얘랑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합성했으니까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야? Y에서 Y로 가는 함수죠. 그죠? 자,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어. 얘는 X에서 Y고 얘는 Y에서 X죠. 그럼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맞습니까? 얘네 둘이 서로 뭐가 달라? 정의역 공역이 다르잖아. 비록 항등함수더라도 얘는 뭐뭐뭐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거 4, 5, 6 생각 4, 5, 6만 집어넣을 수 있는 함수인 거야. 맞지? 얘는 뭘 집어넣을 수 있는 함수인 거야? 1, 2, 3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함수인 거야. 쟤네 둘이 같다 그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뭐가 성립하면 같아지겠어? 저게 항상 다르진 않아요. 같아질 수도 있어요. 언제는 같겠어요? X랑 Y가 똑같으면 되겠지. 같은 집합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네.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그렇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집합이면 걔의 역함수는 일치합니다. 합성을 하면 얘네 둘이 똑같아져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그렇다는 언급이 없어. 별다른 언급이 없어. 그럼 X랑 Y가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지. 다르면 얘네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건 너무너무 중요한 성질이야. 얘네 둘을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 I가 된다. 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따 어떻게 써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여기 F랑 G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었대.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얘네 둘은 서로 무슨 함수 관계였다? 이것도 진짜 시험이 어려워지면 가끔 낚시로 나오는데 저거 역함수 관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발려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로 무슨 조건이 붙어줘야 되냐면 F가 1대1 대응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역함수 맞아요. 오케이? 발려 보여줘? 네. 좀 조용히. 왜 보려고 하는 거야? 궁금하잖아. 그냥 보여줘야 돼. 봐봐. 1, 2, 3에서 4, 5, 6, 7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오케이? 괜찮니? 자, 요렇게 가는 함수예요.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역함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G가요 만약에 4 이거 순서는 좀 뒤바뀌었다고 칠게. 오케이? 자, 순서 좀 뒤바뀌어서 4, 5, 6, 7에서 이제 1, 2, 3으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찍는 함수인 거야. 얘가 G고 얘가 F라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합성하면 1이 4 찍고 4가 다시 1 찍고 2가 5 찍고 5가 2 찍고 3이 6 찍고 6이 3 찍지. 뭐가 됐어? 항등함수 됐네? 근데 얘 단일로 놓고 보면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이런 반려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제일 단순한 반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반려도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게? 이게 시험이 어려워지면 얘를 빼.
얘를 빼. 그리고 나서 야 맞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다고. 맞지. 그러시면 안 돼요. 기억 한번 봐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붙어 있으면 그때는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f g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얘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더라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합성하면 인버스 붙이고 서로 뭐 하면 돼? 순서를 뒤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순서를 뒤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바꾸면서. 자, 그러면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 3개짜리는 하나씩 다 바꿔요. 맞아요. 그냥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하시면 돼요. 오케이? 양쪽에 있는 아니 가운데 또 G는 왜 그게 그냥 순서가 통으로 뒤집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자, 봐봐. 얘들아, 서로 무슨 함수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뭘 해보면 제일 좋을까? 합성해보면 제일 편해요. 합성해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돼. 상대함수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내가 FG랑 한번 얘를 합성을 때려볼게. 이렇게. 괜찮니? 나도 되지?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우리가?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계산해요. 뭐가 돼요? I. 항등함수가 되죠. 근데 내가 항등함수는 합성한 게 효과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딱히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역함수가 합성되면 항등함수가 되면서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한 효과가 없어요. 없다고 치는 거야. 왜냐면 x잖아. 집어넣으면 그냥 gx가 그대로 튀어나올 테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럼 뭐가 돼 이거? g 인버스 합성 g만 남아요. 맞죠? 이거 뭐가 돼요? 다시? 역함수 맞네 얘네 둘. 맞지? 이렇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저걸 다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 순서가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3개짜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중간이 하나씩 다 지워집니다. 순서를 다 뒤집어야지. 4개짜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4개짜리도 마찬가지.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괜찮아요. 3개짜리는 잘 안 나와요. 네. 에? 그래요. 어? 네. 2개짜리만 할 줄 알면 돼. 이해되었습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역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도 뭐 있어요? 어? 예측 이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 없어요. 그런 거 딱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들어봐. 자, 아까 우리가 역함수 직접 구할 때 어떻게 구했지? y랑 x의 위치를 서로 뒤바꿨죠. 근데 우리가 이동단원에서 뭘 배웠지? 대칭이동 배우면서 그때 x랑 y의 위치가 뒤바뀌는 대칭이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네,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fx랑 f 인버스 x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 얘네 둘은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실전적으로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까지 바로 한번 생각을 좀만 해볼게요. 알겠지? 자,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건 좀 알아둬야 돼. 자,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을 찾고 싶어. 예를 들어 근데 fx가 정말 단순 무식하게 x 제곱 마이너스 2x 정도 됐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괜찮나요? 네. 그럼 fx가 이거고 f 인버스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좀 귀찮지만 구할 수 있죠. 그죠? 좀 내가 빨리 구해드릴까? 빨리 구해보면 x 플러스 1에 루트 씌운 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자.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게 역함수예요. 자,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래. 얘네 둘을 뭐 하면 되겠어? 연립하면 되겠죠. 네. 근데 저거 계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너무 빡세죠? 루트 때문에 제곱을 하는 순간 몇 차식이 돼버리니까 4차 방정식이 돼버리니까 쉽지가 않잖아. 맞지? 근데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1, 얼마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네. 한 6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잖아, 맞지? 근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일 수밖에 없다고요, 맞죠? 그럼 그래프가 대충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겠어? 한 이쯤? 마이너스 1,1 한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니? 맞지? 네. 그럼 얘네가 만약에 교점이 생긴다면 무조건 어디 위에 생길 수밖에 없어? y는 x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럼 우리가 굳이 저걸 역함수를 일일이 찾아내서 연립을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뭐랑만 연립해서 찾으면 돼? y는 x랑만 연립해서 찾으면 돼. 하. 얘랑 y는 x랑 연립하면 뭐예요? 근이 0 아니면 는 x 3. 아니면 0인데 x가 몇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3,3이겠네. 이걸 그냥 알아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쉬운 시험에선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봐. 알겠지? 자, 그럼 진짜 어려운 거 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미안한데 이미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럼 너네는 이미 냈어요. 신일고는 이미 냈어요. 그거 안 나오네. 뭔 소리야? 또 나올 수도 있다고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나만 못 풀어요. 얘들아, 아니 이거는 인지만 하면 돼. 인지만 하면 풀 수 있어. 근데 인지를 아예 못 하고 있으면 그냥 쳐맞고 틀리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했는데. 자, 들어봐. fx랑 f 인버스 x가 그러면 y는 x 위에서밖에 교점이 안 생길까?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fx는 증가할 거면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증가할 거면 쭉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할 거면 쭉 감소만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쭉 증가하는 함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y는 x 말고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못 생겨. 그치?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어떻게 해도 y는 x 위에서밖에 교점이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문제는 뭐일 때일까? 감소할 때가 문제입니다. 자, 감소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계속 틀려가지고 직선으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직선으로 적당히 뭐요? 직선으로 적당히 요렇게 생긴 놈이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예. 자, 아씨, 좀 그런데. 아니야, 곡선은 대충 그릴게. 대충 그릴게. 미안해. 자, 여기 1,2를 지난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2,1도 지난다고 쳐볼게.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역함수를 뒤집었어. 이해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얘 역함수도 요 1,2 지나 안 지나? 왜요? 원래 2,1을 지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2,1 지나 안 지나? 왜요? 원래 1,2를 지났으니까. 그죠? 얘네가 뭐가 돼? 원래 함수랑 역함수에 뭐가 돼? 교점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예외가 있어요. 감소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나도 됐어? 자, 이게 내가 전 시간에 잠깐 설명해줬던 것 중에서 합성방정식 할 때 맨 마지막에 팁이라고 이런 거 하나 알려줬잖아. fx는 x. 요거 뭐가 안 된다고? 치환이 안 된다고. 맞지? 그래 내가 얘 근의 형태는 외워놓으라 그랬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a,a랑 a, b, b, a 동시에 지나는 그 a랑 b가 근이 된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y는 x에 대한 자체 대칭점이라고 내가 부르겠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얘 봐봐. 이거 뭐가 있어? f 인버스가 있지. 그럼 내가 얘를 합성을 해서 좀 보기 편한 상태로 바꿔놓으면 되지 않나?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양변에 그럼 뭘 합성해버리면 좀 계산이 편하겠어? y는 x는 합성해봤자 효과가 없잖아. 그치? fx를 합성해버리면 좀 편할 것 같아. 왜? 우변이 상등함수로 변해버릴 거거든. 맞지? 그래서 여기다 fx를 합성을 하시면 어떤 모양이 돼요? 좌변이 f 합성 f x가 될 거고요. 우변은 뭐가 돼요? 그냥 x, y는 x. 맞지? 이거랑 어때? 일치해요, 모양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했던
y는 x에 대한 자체 대칭점을 지나면 걔네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즉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시험이 어려워지면 얘를 물어봐. 이게 수능에 이미 출제된 적이 있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언제만 가능하다고? 증가할 땐 불가능해. 뭐 할 때? 감소할 때 가능합니다. 감소할 때. 그리고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이 문제는 이 책에 없어요. 다 워크북에 때려 넣어놨어. 이거 일반고 애들은 볼 필요도 없거든. 그냥 이런 상황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걔는 다 풀 수 있어. 근데 너네도 자사고도 상위권 공부 존나 잘하는 자사고도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풀라고는 안 돼. 무조건 이거는 엄청난 힌트들이 막 문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인 게 fx랑 f 인버스 x의 근이 교점이 1,2야 이런 식으로 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뭐가 아니야? y는 x 위의 점이 아닌데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바로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예외 규정이요. 나머지 한 교점이 뭐였겠구나? 얘에 대한 대칭점, y는 x에 대한 대칭점 2,1이었겠다. 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힌트로 줘요. 대놓고. y는 x 위의 점이 아닌 걸 알려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또 다른 힌트로는 뭘 주냐면 나중에 이제 직접 같이 볼 건데 감소함수를 줬어요. 자,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이 3개라고 줬어. 3개. 생각해봐. y는 x만 생각하면 감소하는 놈이 y는 x랑 3번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지. 어떻게 만나? 그지? 근데 3개나 나왔대. 무슨 뜻이야? 예외가 2개 있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 계산은 어렵게 안 돼. 인지만 하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게 되죠. 근데 저걸 인지를 못하면 그냥 왜 3개지? y는 x 위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y는 x 위에서 교점이 나온다 그랬는데 라고만 생각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알아는 도 알겠지? 나중에 어떤 문제인지 보여줄게. 그러면 저거 내면 대부분 나오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아니요? 저런 걸 저희가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냥 일반적인 곡선을 그려준 건데 너네가 이게 나올 수 있는 곡선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무리함수. 무리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잖아. 뒤에서 배워. 뒷단원에 무리함수 있잖아.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긴 개형이 있잖아. 그지? 얘는 y는 x에 대한 자체 대칭점을 하나쯤 지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또는 2차 함수 이렇게 끊어놓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해. 얼마든지 직선 아닌 곡선으로 낼 수 있어. 다만 그냥 내가 일반적인 형태로 그려주느라 이렇게 그려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실제로는 이 단원에선 잘 안 나와요. 뒷단원에 가서 많이 나오지. 무리함수가. 오케이? 할 줄은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중대한 힌트가 그래서 뭐냐면 y는 x 외에 교점을 여러 개 준다든지 아니면 뭘 줄까?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로 튀어나오면 의심을 한번 해봐요. 홀수. 생각해봐. 감소하면 일단 y는 x랑 한번 만나겠지 무조건. 그 다음에 자체적인 대칭점이 있다면 몇 개씩 추가되겠어? 하나 있으면 2개 추가되고 2개 있으면 4개 추가되니까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홀수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론 5개까지 나오는 정신 나간 문제는 나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그건 미친 새끼지. 그럼 문제를 누가 그렇게 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어요? 5개 나오면 그냥 패스해? 근데 3개까지는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 종종 막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알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려. 알겠지? 시험 상황만 원래 일반고에서도 돼요? 네. 저 수능에 나온 내용이라서 일반고에서 정말 간문에 콩나서 내긴 내요. 진짜 싫다. 이번에 시험 어렵던데.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 알고는 계세요. 넘어갈게. 근데 아무튼 그런 중대한 힌트가 없어. 중대한 힌트가 있는데도 놓치고 넘어가면 그냥 틀리는 수밖에 없는데 중대한 힌트가 없어.
그러면 어지간하면 답은 y는 x 위에서 나옵니다. 왜요? 세상에 이거를 맨날 생각하면서 푸는 새끼들이 없거든. 애초에 무조건 힌트를 줘. 그리고 만약에 힌트가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어. 그럼 너네만 틀리겠냐? 다 틀려 어차피. 다 y는 x만 찾고 틀릴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냥 힌트 없으면 그냥 틀려도 상관없어. 알겠지? 근데 최소한 힌트가 나왔을 땐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누가 이걸 맨날 생각하면서 풀어? 이거 감소함수니까 y는 x의 그 대칭점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맨날 생각하면서 푸는 애들이 없어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대추는 내가 문제 읽는 시간보다 내 문제 읽고 푸는 시간이 더 빨라.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236페이지였나? 236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236페이지. 뭐라고? 형은 지금 똥참기. 수업 다 듣고 말라고. 이거 그러면 정리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자. 알겠지? 화장실은 가야지. 이게 다 녹음된 거 아니에요? 어? 이게 녹음된 거 아니에요? 뭐 어때? 사회적 지위가 되게 비싼. 자, 보자. 1번. 자, 역함수 문제를 풀 때는요. 크게 4가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잘 모르겠어. 그럼 요 4가지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풀려. 알겠지? 자, 첫 번째,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역함수의 함수값. 자, 이건 아까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그죠? 근데 바꿔서 하는 거. 대부분 한 60% 정도는 여기서 끝나. 함수값만 구할 줄 알아도 거의 대부분은 풀려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뒤바꿔서 구하는 거. 근데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방법이 없거나 혹은 직접 구하라고 했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직접 구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해? 그때 직접 구해야지. 그지? 그거 아니면 가급적 1차 아니면 역함수 직접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알겠지? 1차는 그냥 구하라면 구하면 돼. 그건 너무 쉽잖아. 그지? 자, 3번. 그래프의 대칭성입니다. 뭐에 대해 대칭이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시는 겁니다. 오케이? 역함수 직접. 4번. F랑 F 인버스는 합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항등함수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이 되어 있는 함수를 만났어. fgx는 뭐 hx 이런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좋아. 자, 내가 저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f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혹은 g를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면 뭘 하면 될까? 이제 우리는 역함수를 배운 우리는 역함수를 합성시켜버리면 f가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자리에다 f를 인버스를 한번 합성을 시켜버리시면 당연히 좌변 우변 동시에 시켜야겠지. 그지? 합성을 시켜버리시면 최소한 f는 어떻게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지워버리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수능에서도 저걸 요구할까 안 할까? 생각보다 자주 요구합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납득 되셨죠? 네. 저 4가지 중에 하나로 거의 대부분 풉니다. 오케이? 네. 아니 그냥 다 저거 4가지 중에 하나야. 역함수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